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청와대 유력인사와 청장님이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를. 그건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소설 같은 얘기죠.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인 것입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 새롭게 등장한 의혹입니다. 작년 지방선거 석 달 전에 있었던 이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가 조국 민정수석실의 하명에 따라 이뤄졌다는 겁니다. 파장이 꽤 클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브리핑으로 이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의혹에 관한 사항으로서 참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작태이고 불공정의 극치라고 하겠습니다. 황운하 씨와 담당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는 희대의 선거 사기 행각을 벌인 김대엽의 제2탄입니다. 작년 3월 울산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것부터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작년 3월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하는 모습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신데요. 현장 목소리가 조금은 들리시죠? 이도원 의원님, 네네.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 시작은 작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3월 16일입니다. 사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이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이거든요. 예. 바로 그날에 맞춰서 어떻게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나 하고 놀랐는데 저 수사가 진행되다가 5월에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됩니다. 그거는 또 이제 선거 직전이죠. 그래서 조금 저거는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은 갖고 있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는 조금 어떤 의견들이 많았었냐면은 실제로 김기현 시장이 뭔가 잘못을 했을 거다. 그런데 이제 황운하 경찰청장이 조금 오버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 정도로 이제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지금 밝혀진 걸 보니까 청와대에서 그 전에 10월부터 12월 계속해서 울산 경찰청장으로 첩보가 내려왔는데 그것이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보낸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이 문제가 왜 심각해지냐면 일단 조국 수석은 김기현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상대 후보 송철호 지금 이제 저 시장이 되셨죠? 2012년 국회의원 선거 때 후원회장이고 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았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같이 영남 지역에서 노동변호사, 인권변호사로 같이 오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아끼는 친구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저런 첩보를 내보내면서 왜 수사가 지지부진하냐 질책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청와대의 하명이 맞는 거 아니냐. 그럼 이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은 예.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되돌아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여당 후보 누가 더 지지율이 높은가 여론조사를 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이른바 국정농단 수사 결과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제도 적어도 국정농단이나 국기문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말씀처럼 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왜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이렇게 늦냐, 지지부진하다라며
질책까지 했다는 건데, 자, 포인트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정대 국장. 네. 청와대가 이 첩보를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그러니까요. 저게 이제 사실은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첩보 내용은요.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의 비위에 대한 첩보가 아니에요. 저 첩보는 유일하게 그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위 첩보예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로서는 무슨 일개 광역시장의 비서실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그 첩보를 입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경찰이 알아서 만약에 그런 첩보가 들어오면 하는 거고 예. 할 수 있는 자체가 아닌데 어쨌든 저게 이제 청와대에서 첩보가 입수됐다면서 경찰청으로 넘긴 것은 2017년 10월이었고 그 다음에 그게 다시 울산경찰청에 전달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오늘 황운하 청장님하고 같이 통화를 해봤더니 실제로 저게 자기가 받은 거는 2018년 1월이라고 그럽니다. 조금씩 차이가 계속 나는데 예. 아마도 저기 첩보가 그렇게 명확하게 좋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그 다음에 경찰이 기소를 한 것이 크게 이제 세 가지 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처음에 청와대에서 온 첩보에는 딱 한 가지만 있었답니다. 즉 뭐냐면 그 김기현 전 비서실장의 박기성 씨에 대한 아파트 건설업체 선정 과정에 위압을 행사했다. 그 관련 것만 딱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거 가지고는 좀 하기 힘들고 여러 가지 첩보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찰이 입수한 거에서 총 혐의가 10개였거든요. 예. 그렇다면 경찰이 여러 가지 혐의를 많이 추가로 입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는 보고를 받으니까 계속적으로 수사 진전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냐 했겠죠. 아까 우리 이동 위원이 얘기했지만 압수수색을 한 것이 3월 16일이었잖아요. 1월에 황운하 청장 얘기를 듣을 때도 1월에 받았고 사실은 또 경찰청 얘기로 듣더라도 그 전에 12월에 받았는데 압수수색까지 3개월이 걸렸다면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빨리 수사가 안 되냐 이렇게 질책을 할 만도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두 번째 포인트.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비서실장실을 압수수색한 보니까 레미콘 업체 선정 과정의 금품 여부인데 김태현 변호사님. 이게 이렇게 경찰이 분초를 다툴 만한 급박한 압수수색이었는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시면 이런 거죠. 당시 이제 앞서 이도훈 의원도 설명하셨죠. 제가 봐도 당시 압수수색했을 때 그 혐의가 좀 지저분한 거였어요. 광역단체장의 측공과 가족이 공사 선정과 레미콘 업체에 금품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정적인 이권과 관련된 거거든요. 지자체장은 사실 이권이라 엮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비리 중에 왕비리라고요. 당시 그 혐의만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뭐 기소가 되거나 유죄가 나왔으면은 아예 뭐 경찰이 열심히 잘했네. 뭐 나중에 당선돼서 이렇게 했으면은 뭐 배지 떨어지고 재선거하고 보궐선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전에 잘했네라고 박수 받을 수 있었을 건데 결과적으로 무혐의입니다. 물론 뭐 수사를 전부 다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시점이 앞서 이제 하정대 국장 말씀하신 대로 1월에 첩보를 받아서 1월에 그냥 바로 수사가 들어갔으면 좀 나을겠네. 그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김기현 시장이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네? 그러면 후보 못 내보내겠네? 다른 사람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후보가 확정돼서 그날 이제 출정식 하려고 후보가 확정돼서 딱 발표하는데 그날 바로 그 다음날 압수수색 했다는 걸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시점이 굉장히 당시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상대 후보는 대통령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리고 황운하 청장이 인권변호사 출신인 당시의 야당 후보 지금 시장의 송초로 시장을 만났다는 사실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뭔가 있구나라고 의심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드러난 걸 보면 어쨌든 청와대에서 첩보가 내려온 거 맞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이 사건으로 이제 경찰이 경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이제 그 수사를 했던 경찰관 한 사람이 독직 혐의로 지금 기소가 돼 있거든요. 그 재판에 나와서 울산 경찰청의 광역수사팀장이 그런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첩보가 들어와서 우리가 수사.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말씀처럼 당락을 뒤집힐 만한 큰 결정적인 거였는데 결국 무혐의가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결국 모든 수사라는 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나중에 무혐의가 나오고 무죄가 나왔다고 해서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 왜 했냐? 뭐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어찌됐건 청와대에서 첩보를 받아서 청와대든 그게 서울 본청에서 받든 첩보를 받아서 3개월을 들고 있다가
후보가 확정된 날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 다 검찰 문턱도 못 넘고 무혐의로 끝났다? 이건 경찰이 정치 개입했다는 오인을 받기에는 충분한 사항인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뭐 청와대에서 비위 첩보가 오면 당연히 경찰청으로도 넘기고 또는 검찰로도 넘기고 다 또 하명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수사할 때 뭐 늦게 할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뭐 후보로 확정된 다음날 압수수색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과연 민정수석실에서 일개 광역시장의 비서실장 비위를 5, 6개를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경찰에 넘겨주고 이걸 하명한다? 일반적으로 절대 없는 일이에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정수석실 10년 역사를 다 찾아보더라도 알겠습니다. 일개 광역시장 비서실장 비위만 찾아가지고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김기현 전 시장 표적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인물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울산경찰청과는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부터 야당 측에서 이미 제기됐던 의혹들이거든요. 청와대 유력 인사와 청장님이 몇 차례 만났다 이런 얘기를 그건 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소설 같은 얘기죠. 정치 수준을 저급하게 만드는 그런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대해서 책임 있는 공직자가 일일이 대꾸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설 같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게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의 입장인데, 강선우 부대변인, 지금 황운하 청장이 내년 총선 준비하고 있어서 혹시 그 전부터 미리 본인 청와대 국회의원과 청와대가 직거래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일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두 개를 이렇게 어떤 근거나 뭐 자료나 그런 거 없이 좀 엮는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황운하 경찰청장 같은 경우 본인이 총선에 나가겠다고 이제 사표를 낸 상태인데 아직 수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수사가 된다면 좀 수리가 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그 황운하 청장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6일인가요? 그때까지인데 그때까지 모든 수사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고 그런 게 좀 시기적으로 황운하 청장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지난달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혹시 정치 경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예, 뭐 들어본 적 있습니다. 하기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출마하시려고 뭐 준비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저는 현직에 충실하고 있고요. 제 입으로 출마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뻔뻔스럽습니다. 저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무혐의 받은 것도 몰라요.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결정이 옳은 결정이었습니까?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겁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이 표적 수사의 배후로 송철호 현 시장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은 그 49년생이고 문 대통령은 53년생이니까 이제 4살 차이인데, 송철호 시장은 부산고등학교를 나왔고 저희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경남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고 굉장히 친구인데, 한참 이제 1980년대 그 노동 변호사, 인권 변호사 일할 때는 그 변호사 숫자도 많지 않았고, 특히 노동 문제 전담해서 하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송철호 시장 세 분이 영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인권 변호사 3인방으로 통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 계속 출마해서 지역구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하다 바보란 별명을 얻고 결국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송철호 시장에 대해서 노무현보다 더 바보다. 왜냐하면은 그 송 시장은 8전 9기,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8번을 나오고, 그 2018년 그 선거에서 처음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굉장히 지원을 했는데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내려가서 선거운동 돕고, 그때 당시에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직접 뭐 선대본부장도 맡고 후원회장도 맡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첩보를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더 오해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는 김기현 전 시장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은 사실 선거 전까지 특히 압수수색 전까지 한 송철호 시장을 여론조사 결과하면 10% 이상 앞서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고 이러면서 지역에서 아니 김기현 시장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똑같은 사람이구만 이런 소문이 돌면서 역전당해서 낙선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기현 시장이 자기 시장직을 도둑질 당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은 굉장히 전국에 또 중요한 변수가 되는 대형 사건으로 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그러니까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첩보를 넘겨주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그랬어요. 주장이신 거죠? 네. 자, 이렇게 송철호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철호 노동원 대통령이 그리고 저는 거의 평생의 동지입니다. 민주화운동 함께 했었고요. 또 수많은 노동, 인권, 시국 사건들 또 함께 변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장관급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맡으셔서 또 우리 정부 운영을 함께 했고,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진 좀 고마운 분입니다. 두 사람의 인연 말고도 지금 화면에 또 나올 텐데요. 조 전 장관이요. 7년 전에 후원회장을 맡았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도현 의원이 설명했지만은 사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송철호 시장에 2012년 선거 때 그때 이제 후원회장도 맡고 선거대책본부장도 맡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하면은 지금 나온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가장 절친한 사람, 3인방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 송철호 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3인이 영남 지역의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20년 가까이 같이 인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조국 전 민정수석도 아주 친했고.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이도현 의원이 그래서 저런 게 첩보가 있더라도 내려보내지 말았어야 된다는데, 그거는 첩보가 있으면 내려보내야죠. 범죄 혐의가 있으면 어느 경우에도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저 첩보 비리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그렇죠. 저게 만약에 감찰 반원들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쭉 첩보를 입수합니다. 매일 입수합니다. 그러다가 그냥 한마디 들었어요.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럽니다 해서 보고서를 썼어요. 그래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게 설령 문재인 대통령의 시장, 송철호 시장을 도우려고 했던 의도가 어떤 내심이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고, 그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특감 반원들이 우연스럽게 취득한 정보가 아니고 어디선가,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이지 아니면 의부, 민정수석실 아니면 의부에서 갑자기 이게 첩보가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 정리가 돼서 갔다. 그런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하명 수사의 대표적인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내려보낸 공권력을 이용한 알겠습니다. 그런 수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과거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송철호 현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언론에서 자꾸 저한테 문재인의 복심 하시는데, 실제 문재인의 복심은 제가 아니라 우리 송 시장님이십니다. 탈전국기에 그런 불굴의 의지로 이 어려운 곳 울산에서 새로운 울산 정부의 권력 교체를 이뤄내셨는데, 이 주제 좀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에서 잠깐. 조 전 장관 이슈, 그리고 유재수 전 감찰부막관에 대해서도 김태현 변호사님이 촉이 굉장히 좋으셔서 대략적인 흐름을 제가 파악하는데 참 이해가 됐거든요. 그러세요? 이 송철호 현 시장 관련된 이 청와대 하명 사건은 어떻게 저희가 짧게라도 봐야 됩니까? 사건 초기라서 사실 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보긴 좀 그런데, 이제 권력형 비리라기보다는 일종의 돈이 연관된 건 아니니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거든요. 결국 이게 이제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로 밝혀진다고 하면 청와대가 지방선거에 개입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이게 법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단하기보다는
이게 아까 이제 유재석 건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유무죄 이걸 떠나서 정치적인 파장이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퍼져나갈지는 단적으로 지금 예단할 수는 없으나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듯이 관련 사건에서의 그 울산 광수대 팀장의 증언이라든지 검찰이 경찰로 공문을 보냈을 때 경찰 우리 첩보받아서 시작한 건데 라는 그 답변 문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땐 뭔가 청와대 측이 완전히 지금 관련되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3월 울산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시점별로 의혹별로 따져봤습니다.